이제 본선 명단을 부르거든요.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결승까지 간 거예요. 양쪽 손을, 결승자 손을 딱 붙잡고 심사가 관객들 다 같이 3, 2, 1 하면 뜸 들여요. 막 뜸 들이다가 팍 들거든요, 한쪽을. 그 손이 딱 들렸어요. 울음도 안 나. 감동도 없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댄서 제이블랙 그리고 배우 조진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자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이렇게 왔어요. 제가 사실 늦은 나이에 춤을 시작해서 어느새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댄서가 돼 있었는데 그간에 있었던 인생의 기복들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쭉 올라가요. 왜냐면 여기는 그냥 좋아서 부모님 슬하에서 춤만 추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쭉 올라갑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체급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왜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시행을 하면 이제 고도 비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소극적이 됐죠. 아이들한테 놀림도 받고. 이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가요 톱10 아실 거예요. 가요 톱10.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춤을 따라 추고 하던 게 제 낙이었죠. 이제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느낌으로 혼자서만 그렇게 취미 활동을 즐기는 아이였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화장실에서 춤을 막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웨이브를 이렇게 거울 보고 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 친구들이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야! 불러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죠. 큰일 났다. 너 일로 와봐. 너 방금 한 거 다시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다시 했죠. 네! 하고서 웨이브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잘한다. 너 우리랑 이번에 수학여행 때 공연하자. 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가 저를 찾아주는데 심지어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나 진짜? 나 할래 해서 준비를 했어요. 무대에서 춤을 막 추는데 밑에 있던 여학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친구한테 옷도 없어서 줄무늬 잠바를 빌려 입고 올라갔는데 줄무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이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그 경험을 처음 하고서 와, 춤을 추면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구나. 한 번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거 이대로 끝낼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댄스 동아리가 없었어요. 저희 학교에. 영어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담당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저 동아리가 너무 만들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 만들어보자 도와주셔가지고 동아리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춤을 계속 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 게 대학교를 가서 들어가자마자 한 게 저는 동아리방 모집도 안 하는데 찾아가서 저 댄스 동아리 하고 싶다고 과 생활보다 동아리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생활 하다가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안에서도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축제가 있어요. 군대 안에서도 축제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과 끝나고 자유롭게 춤출 수 있는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대할 때가 다가오니까 좀 무서워지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24살인데 나는 뭘 해야 될까? 춤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연습실에서 눈 뜨고 청소하고 연습하고 다시 자고 그냥 이거밖에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활인데 그때는 그게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고장나는 것 같아요. 하나가 너무 좋으면 그거에 말 그대로 미쳐서 막 한 달에 3만 원으로 살고 하루 종일 춤만 추고 굉장히 행복했던 시기. 힘들지만 즐거운 나날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구간은 연습을 하면서 배틀에 계속 참가를 해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죠.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과가 나요. 배틀도 진짜 무던히도 계속 참가를 했어요. 연습하고 참가하고 한 3년이 지나도록 정확히 말하면 이제 4년째까지도 아예 뭔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평균 13시간씩 연습을 했거든요. 그거를 명절 빼고는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것 같아요. 한 3, 4년을. 세상에 대한 분노밖에 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도 아무것도 세상은 나한테 돌려주는 게 없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꼬장을 부리려고 대회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삐뚤어졌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냥 막 때려 부시고 막 찢고 이런 과격한 수위가 높은 액션들밖에 한 기억이 없는데, 이제 본선 명단을 부르거든요. 명단 부를 때 당연히, 그러니까 4년 동안 제 이름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러고 본선 구경하려고 오늘 누가 올라가지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나온 거예요. 8강 가고 4강 가고 결승까지 간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막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나는 화가 나서 왔는데 막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냥 신나는 거야. 준우승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그 대회가 그 다음 년에 다시 열렸어요. 다시 한번 나가서 해보자. 또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와, 세상이 나한테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양쪽 손을, 결승자 손을 딱 붙잡고 심사가 관객들 다 같이 3, 2, 1 하면 뜸들여요. 막 뜸들이다가 팍 들거든요, 한쪽을. 그 손이 딱 들렸어요. 울음도 안 나. 감동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상태예요. 약간 댄스씬 안에 제이 블랙이 유명해진 거죠. 이제는 계속 정체된 느낌을 받았어요. 전혀 늘지 않는다. 그러다가 유레카처럼 뭘 알겠어 하면서 갑자기 뻥 뚫리는 구간이 갑자기 찾아와요. 세상 모든 게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구나. 이건 춤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게 그렇다는 거를 이 시기에 깨닫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올라가요. 방송 출연 제의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는 계속 상승 곡선을 이루게 돼요. 시장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도 학교에서 과가 생기고 거기에 교수로 초빙돼서 처음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하고, 마리텔 거기 출연하게 되고 엄청나게 알려지고, 제가 출연했던 회차가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정말 많이 알려졌다는 거를 제가 체감을 했어요. 스트릿 댄서라고 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기 시작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한, 그때 당시 제가 걸리씨까지 하고 있을 때였는데 댄싱 라인에서 형 같이 한번 하자. 그래서 오케이, 나가서 한번 보여줘야겠다. 처음부터 걸리씨를 보여주자 해서 걸리씨로 등장을 했어요. 딱 등장하니까 심사위원 리얼한 표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심사위원 표정 보면 저 나올 때 다 이래요. 여장을 하고 나오니까 다 충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영이 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사에 나오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검색해보기 시작하고 스트릿 댄스가 더 알려지고, 언더그라운드 시네마 있다가 오버그라운드라고 불리우는 이쪽 씬으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돈이 하루 만에 들어오고, 처음에는 이렇게 벌어도 되나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벌어도 되지, 나 그동안 노력했으니까 라고 굉장히 시건방져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계속 맛보지만 인간적으로는 성숙해지지 못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추락의 전조현상? 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제 마지막 곡선이죠. 모든 사람을 좌절에 이르게 했던 그 사건, 코로나가 오면서 일이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힘든 시기를 거쳐서 다시 올라와요. 정말로 피크를 찍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기를 박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점에서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만 해도 모든 스케줄이 캔슬이 됐어요. 2년 동안 수입이 아예 없었어요. 몸은 몸대로 피폐해지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앞날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공황이 확 올라온 거예요.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모든 거에 대한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말이었거든요. 제 와이프. 그때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었냐면 살이 이제 90kg 넘게 쪘어요. 쪄서 약간 걷기도 힘든 상태? 체력은 체력대로 다 떨어지고 무릎 연골이 원래 안 좋았는데 체중까지 불어나니까 걷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정말로 여기서 끝나겠다 싶어서 그냥 헬스장으로 갔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이라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헬스장 가서 등록하고 입원했다가 다시 재활하는 그런 수준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무게 하나도 안 넣고 그냥 무릎 굽혔다 폈다 하고, 그리고 아령 조그만 것도 들고. 혹시나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움직여야 돼요.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도 뭐라도 하시면 되냐면 설거지라도 하시면 돼요. 일어나서 쓰레기라도 하나 줍든지. 처음에 살이 완전 찐 상태에서 리뷰를 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퇴물,
이제 살쪘다. 끝났네. 제이 불백. 안 그래도 공황장애랑 우울증 심한데 막 이게 버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계속 했죠. 그래서 살도 막 빼고 조금씩 빠지니까 일이 또 조금씩 들어와요. 사람들이 저를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행사에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상승 곡선이 찾아와요. 불과 한 반년 전부터 갑자기 훅 올라가서 지금은 제 전성기 때만큼 바빠요.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첫 번째 25세에서 29세 사이에 쭉 내려갔던 한마디로 딛고 일어나는 순간이죠. 다시 상승곡선이 올라올 때. 또 33세에서 41세 직전 끝까지 떨어졌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제가 헬스장으로 발을 뗐던 그 순간. 첫 번째 최저 곡선을 찍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까지 나락인데 안 그만뒀을까 좀 신기하기도 해요. 지금은 성공을 한번 크게 맛보고 내려갈 수 없는 나락까지 떨어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자립이란 게 뭔지를 처음으로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제이 블랙이 있기에 너무나도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저는 끔찍했지만 꼭 제 인생에 있었어야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거는 거의 뭐 영화죠. 영화고 드라마고 진짜 파란만장하게 살았네요. 참 고생도 많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잘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대견한 부분이에요. 나에게 자립이란 파트너다. 그리고 짝꿍이다. 저한테 파트너는 말이긴 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게 의지를 한다는 게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게 절대 아니라 한마디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함으로써 그 사람도 제가 의지가 되는 거고 혼자만의 자립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짝꿍 파트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새겨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귀가 얇아져라라는 말도 아니고 휘둘려라라는 말도 절대 아니고 그게 아무리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떠한 경험에서 저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아량을 가지고 넓은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시면 정말 자기 자신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만큼 도움이 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이겨내세요. 여러분의 자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